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장이 너무 좋아서 결국 올라갈 주식은 더 빨리 올라가는 현상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게 지수가 빠질 때도 가는 종목은 올라가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도 조용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갑니다. 근데 이상하죠? 뉴스에 나오는 건 항상 삼성전자 20만 원 간다. 코스피 벌써 6,000포인트에 올라왔다. 근처까지 왔다. 이런 큰 이야기들인데 정작 단타 치시는 분들의 계좌는 그 큰 흐름을 먹질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미 오른 종목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급등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급등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준비된 자리에서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요. 그리고 그 흔적은 차트에 남고 거래량에 남고 수급에 남습니다. 지금 조용히 담고 있는 종목이란 게 뭘까요?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아직 시장이 모르는 구간에서 이미 누군가는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인하고 기관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연기금까지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테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급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매집하는 구간이 이미 나왔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지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만한 재료, 이 모멘텀이 존재하는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급등 직전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길 바라고 다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은 클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SK이노베이션을 언제 얘기했죠? 바로 2월 5일 날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썸네일이 이런 주식은 급등 전에 꼭 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2월 5일 날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처음으로 SK이노베이션을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때 금일 시가의 매수라고 제가 탑3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2월 12일 날 이 영상에서 한 번 더 재차 언급을 드렸던 게 SK이노베이션이에요. 여기 영상을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2월 5일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아주 짧게 딱 5초만 보고 갈게요. 제가 볼 때 SK이노베이션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이 구간에서 12만 5천 13만 원 이 가격 올 수 있냐? 여러분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날 이 가격에서 사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 구간에서 더디게 움직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건데 이 현재 구간에서 수급만 조금 뒷받침이 되면 분명 치고 올라갈 겁니다. 13만 원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움직임이 둔해도 크게 걱정하지 말고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 빠르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벌써 주가가 14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식 안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 안 끝났어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 2번이나 올릴 때 PPT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패스하고 딱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이 구간에 내려올 때마다 뭐 해야 된다?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 안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뭐 이평선, 뭐 캔들, 뭐 거래량 수급. 여러분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미 여기서 다 끝났어요.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날에 12만 5천 원, 13만 원 여기서 물리신 분들 제가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제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실시간 소통방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 자료까지 보여드리면서 이거 시간이 걸려도 어차피 올라갈 주식이다. 그리고 지금 이 위치 안 끝났어요. 상승의 파동은 더 남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당장에 내일부터 눌러도 이 구간은 모아가는 자리입니다. 끝난 주식이 아니에요. 이미 수급에서도 외인 기관 투신 연기금 이쪽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봉 하나 세워두고 끝낼 주식은 아니에요. 더 올라갈 거니까 만약 주가가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은 모아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달바 글로벌 종목입니다. 이 달바 글로벌은 한마디로 피부에 바르는 스킨케어, 뷰티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 그걸 한국보다 해외에다가 더 크게 키워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K-뷰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매일 쓰는 뭐 미스트 있죠. 그리고 뭐 세럼도 있고 크림 같은 이런 제품은 한 번 만족하면 계속 재구매가 이어지기 쉽습니다. 달바 글로벌은 이런 반복 구매가 나오는 프리미엄 라인업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키워온 회사예요. 최근에 공시와 기사들을 보시면 매출이 벌써 5천억을 넘었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올해 매출 7천억 목표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2월 20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천억을 돌파했어요. 그만큼 규모가 커진 회사입니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졌다는 말이 계속 붙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훨씬 큰 해외에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 회사가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되냐? 주가가 횡보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이라는 것은 이 사치품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꽤 실용적인 소비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매일 자외선, 그 다음에 건조함,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이 자극을 계속 받으면서 사니까 누군가는 보습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트러블을 진정시켜야 되고 누군가는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피부결을 정리해주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유행만 그냥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의 불편함 속을 줄여주는 수요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달바 글로벌 같은 회사가 좋아지려면 결국은 사람들이 꾸준히 찾는 제품을 만들고 그걸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채널에서 더 쉽게 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기사들을 쭉 보면 해외 온라인 채널에서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트코, 얼타 같은 유통 채널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는 한국에서만 잘 파는 단계가 아니라 해외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구조로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려면 결국 시장이 이 회사는 앞으로 돈을 더 벌 수 있겠는가? 이 가능성을 보는데 근데 달바 글로벌은 그 포인트가 비교적 직관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첫째로 해외 매출이 빠르게 커지면 매출이 커지는 속도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으로 더 많이 팔 수 있는 구간이 오면 이익률도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 실적 기사들을 다 보시면 매출이 증가했다,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해외 비중은 확대가 됐다. 이걸 세 가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여기에 올해 매출 얼마? 7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제시되면서 이미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1월 26일부터 외인들이 단 하루도 안 쉬고 매수로 쓸어담고 있어요. 근데 주가 보세요. 이거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박스입니다. 횡보예요. 약간의 우상에 한 거죠. 근데 이 금액에 비해서는 오른 것도 아닙니다. 이 주식은 이 구간에서 계속 모아가면 돼요. 내려올 때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자리는 아직 상승의 시세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간단하게 보세요. 이 구간에서 모아간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차피 추가 상승은 더 나올 겁니다. 끝난 주식이 아니에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 3개 미리 공유해 드린다고 구독자분들께 약속했죠.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적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이평선 가지고 여기 지지하면 반등 줄 겁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하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지하면 반등 준다, 깨지면 손절해라. 이거 왜 이렇게 말 못합니까? 다 얘기하죠. 근데 저는 시초가 매매로 알려드립니다. 시간을 보면 오전 8시 10분, 그 다음에 18분, 22분. 오늘 종목을 보시면 첫 번째가 대원전선이에요. 그 다음이 비츠로시스, 세 번째가 젠큐릭스. 시초가 매매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소통방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수익이 나는 게 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근데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내가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소통방을 만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익을 나면서 공부를 같이 하라고.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급등주를 나눠드리고 난 다음에 장이 끝나면 나중에 실시간 소통방에서 따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해드리죠. 근데 그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보면 차트 지날 때 이거 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지 말라고 제가 소통방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분봉 차트를 보든 일봉 차트를 보든 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보시면 대원전수 봐요. 어제 상한가가 나왔어요. 근데 어제 고가가 5,440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 가지고 신고가가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신고가 새로 갱신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날에 고가를 보면 5,450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어제 고가가 5,440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10원 차이는 여러분 한 틱은 신고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돌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제 시가가 플러스 3.8%로 시작을 했죠. 근데 오늘 봐요. 플러스 4.9%로 시작을 했습니다. 더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볼 때 상한가도 위치를 봐야 되는데 바닥권에서 나온 상한가냐, 중간 위치에서 나온 상한가냐, 아니면 신고가 자리를 새로 갱신하면서 나온 상한가냐, 이게 전부 다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바닥권은 보통 장기 이평선을 맞고 두드려 맞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 중간 위치도 앞에 매물벽이 있으면서 저항을 맞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대원 전선처럼 상한가인데 신고가를 새로 갱신하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다면 다음 날에 보통 시가로 도전해볼 만한 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오늘 대원전선은 시가가 어제 플러스 3.8%, 오늘은 플러스 4.9%. 그리고 분봉 차트를 보면 이유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10분봉 차트에서 첫 캔들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통방에서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신고가 위치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이 20일 이평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음봉 캔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음봉 캔들이 나와도 걱정하지 마라. 이 구간에서 비비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줄 확률이 분명히 높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침에 음봉이 나왔지만 이 구간을 지지를 해요. 계속 20일 이평선에 비빕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전날에 이미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내가 만든 상한가가 그냥 상한가가 아니다. 무슨 상한가다? 신고가를 새로 갱신한 상한가다. 그러니 수급이 몰린 거고 이 아래 보시면 외국인이 6일 연속 6일 이상 계속 수급이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음봉 캔들이 나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이 수급 때문에, 그리고 지지를 그대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6,800원까지 상승을 한 거예요. 앞으로 상한가를 보더라도 어떤 위치에서 나왔냐, 신고가를 새로 갱신한 거냐, 바닥권에서 나온 거냐, 그리고 수급은 뒷받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아침에 캔들이 나왔는데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하느냐, 그리고 바닥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시가 매수를 안 했더라도 충분히 이 양봉이 나오고 나서 진입을 했어도 늦지는 않았어요. 오늘만큼은 대원 전선은 꼭 주목을 했었어야 됩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는 급하게 매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벌써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얼마까지 올라왔죠? 오늘 5,969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이런 주식 말고도 장이 좋을 때는 다양한 종목들이 그냥 급등이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오전에 미리 급등주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와서 내일 아침에 어떤 종목 공유하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PC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보면 이 링크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측 화면을 보면 모바일 화면인데 댓글을 보시면 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하시고 나머지 내용도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성함, 연락처, 종목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작성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제공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두산 밥켓이라는 종목입니다. 두산 밥켓, 많은 분들이 이거 뭐 하는 회사지 싶을 텐데 이 두산 밥켓을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잡으면 현장에서 바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중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이나 도로를 보수할 때 좁은 골목이나 실내나 도심 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장비가 들어가지는 못하는 곳에서 진짜 자주 쓰이는 뭐가 있을까요? 미니 굴착기, 그 다음에 스키드로더, 그리고 지게차, 그 다음에 텔레 핸들러, 이런 거와 같은 장비를 만드는 게 바로 두산 바켓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버킷, 브레이커, 집게처럼 이 장비 앞에다가 갈아 끼워서 사용하는 것들 있죠. 이거를 바꿔주는 부착 장비까지 같이 팔고 있어요. 한 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객도 개인이 아니라 건설사, 조경업체, 농장, 물류창고, 장비 렌탈 업체, 보통 이쪽에 다 속합니다. 특히 두산 바켓은 북미 시장이 커요. 큰 편이라서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공사와 렌탈 시장이 살아나면 실적 기대도 같이 따라 붙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람 손으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들을 기계 한 대가 투입이 되면 몇 시간 만에 끝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더 빨리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에 파손된 도로를 빨리 메꿔야 하거나 상하수도 공사를 해야 하거나 뭐 가게 앞에 주차장이나 뭐 창고 바닥을 정리해야 하거나 농장에서 땅을 고르고 자재를 옮겨야 할 때 결국에는 핵심은 파야 돼요. 그리고 들어 올려야 돼요. 그리고 옮기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작업입니다. 이걸 삽이나 이 인력으로 하면 느리고 위험하고 인건비가 커지니까 업체들은 가능한 한 작고 빠른 장비를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속해 있는 게 바로 두산 밥켓입니다. 소형 장비는 대형 장비보다 생활 가까운 곳에서 더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도 필수 작업이 남아있는 시장이 되기 쉽고, 게다가 장비의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직접 사기보다 렌탈로 돌리기 때문에 렌탈 업체가 장비를 채우는 흐름이 다시 나오면 판매도 같이 붙는 그림이 자주 만들어져요. 실제로 증권사 쪽에서도 업황이 바닥권이어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현장 필수제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두산마켓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째로 최근 실적 발표에서 수익성은 주춤했지만 회사가 올해 매출을 소폭 성장으로 가이던스를 이미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산마켓은 최근 기사에서 이 주주 환원율 40%를 유지하고 배당 확대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기다리는 동안 받을 게 있는 종목이라는 인식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국민은 금리, 그 다음에 경기, 그리고 관세 같은 변수가 이 영향이 큰데, 최근 리포트에서 북미 수요 개선 여부, 그 다음에 딜러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지, 관세 부담이 완화되는지, 이게 주가의 핵심 체크 포인트로 계속 정리가 되고 있어서 이 변수들이 조금만 좋아지는 쪽으로 신호가 나와버리면 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재평가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긴 횡보 기간 동안 주가가 왜 이렇게 둔하냐면 이 매물벽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때 개미 꼬시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다만 지금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지금 신호탄을 이미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최근에 이 단기 저점, 이 바닥이 점점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보세요. 이 구간에서 계속 모아간다. 안 끝났어요. 두산마켓은. 충분히 양봉은 나올 거고 이 구간 돌파할 겁니다. 안 끝났습니다. 새로 신고가를 갱신한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두산마켓을 주목을 하셨든 제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든 둘 다 상관없이 이 주식은 이 구간에서 계속 모아간다, 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신고가는 새로 갱신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오늘 간단하게 달바 글로벌이랑 그 다음에 두산마켓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조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 올라갈 확률이 높은 주식, 그런 주식이 잠깐 내리면 그때는 기회로 보는 이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중요해요. 특히 달바 글로벌하고 두산마켓은 지금 자리에서 내리면 내릴수록 모아가는 전략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안 끝났어요. 주가가 횡보만 하고 있다고 해서, 안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주가가 횡보를 하면은 왜 횡보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수급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근거를 가지고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타점을 자세히 더 알려드리고 있는데, 새로 진입하실 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내가 목표가를 얼마까지 보고 가는 게 좋은지,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대응 자료까지 준비하고 실시간 소통방도 준비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보면 여기 우측에 보이는 이 자료들 구독자분들한테는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댓글을 확인해서 받아가시면 돼요. 제가 따로 돈을 받거나 회비를 받는 건 일체 없으니까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